남편을 네. 안 고치고 네. 나 혼자 바뀐다고 외도가 네. 해결될까요? 남편이 네네. 저렇게 밖에 여자한테 미쳐 있는데 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남편만 고치면 네. 남편만 제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근데 선생님께서는 네. 상담, 네. 치료는 네. 힘든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 내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네. 남편이 정말 돌아올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유가 된다고 돌아온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고, 아, 네. 치유와 돌아오게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죠. 예. 근데 이런 외도 부부 상담을 하는 목적은 네. 남편이 상간녀를 정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성적을 높인다고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예. 성적을 높여서 내가 뭐 서울대 가기 싫고 딴 데 가고 싶으면 딴 데 가도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것과 돌아오게 하는 건 다른 얘기고. 아, 근데 하지만 돌아오게 하는데 전제는 치유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 아, 예. 내가 서울대 가기 위해 원하는 대학 가려면 그만 성적 높이는 거에 대한 사실이잖아. 네. 예. 맞죠? 네네. 네. 근데 내가 바뀌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바뀐다고 남편이 돌아오겠느냐.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뀌냐는 거죠. 네. 남편도 예. 바뀌느냐. 예, 예. 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선 이 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이 질문의 배경부터 좀 알아볼게요. 아, 네. 제가 옛날에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지금도 뭐 블로그를 쓰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제 밑에 댓글들 다시는 분들 보면은 왜 남편의 외도를 여자의 잘못처럼 이야기하십니까?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잘잘못의 얘기가 아니라요. 아쉬운 사람이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내가 바람이 펴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남편들이 물어봤다면 네. 남편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남편하고 아내 단어만 딱 바꿔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들을 때는. 똑같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사람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잘못을 했다, 아내들이 잘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갔다가 아니에요. 예. 잘못은 그놈의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상황적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각자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이든 간에 아쉬운 사람이 해결하는 게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타깃분들이 주 시청자가 이제 아내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내분들이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내분들이 아쉬우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고 드리는 말씀이죠. 힘드시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마치 이제 과외 선생한테 학생이 와서 네. 선생님 저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서울대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쵸. 서울대요. 내신 등급을 나에 맞추게 낮추거라. 이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저 서울대한테 부탁해가지고 서울대를 꼬셔가지고 얘를 받아주세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옛날에 정유라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 아, 그럼요. 네. 네. 아, 네. 이게 진짜. 억울하긴 근데, 하죠. 네. 네. 아, 조금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안 돼. 억울하긴 해요. 네. 예, 억울하긴 하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이에요. 예, 이것도 어떤 성장의 과정이에요. 아픈 만큼 예. 성숙한다. 그럼요. 예, 어떤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딱 직면하는 순간 인간은 스트레스가 다 생겨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배우자 외도를 얼마나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배우자 외도를 경험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경험하는 게 맞잖아요. 아. 예, 결혼하고 나서 성인이 돼서 겪는 게 맞잖아. 그 상황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확 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지금 감내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미숙했을 수도 있고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영상을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어가야 되냐. 예,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되나요? 아,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해결은 안 된다고. 안 돼요. 마치 그 마음이 이제 옛날에 그 고대 무당들이 이제 비 안 오면 막 굿하는 것과 뭐가 달라. 네. 예, 기우제지는 것과 다른 게 없잖아요. 실제로 구슬하러 가시는 분도 계세요. 남편 바람 났다고. 예. 네. 근데 그분들이 구슬하러 가면 이득이 하나 있어. 뭔데요? 그 구슬하는데 돈이 비싸거든요. 네. 한 많이 비싸면 싸면 500, 네. 뭐 비싸면 2천, 3천만 원도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내고 이제 남편 돌아오라고 구슬한단 말이에요. 네, 네. 돈 낸 게 아깝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해. 뭐를 열심히 해요? 삶을. 아. 남편과 관계에서 좀 더 해결하려고 애를 좀 써. 좀 더 자세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구슬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돈을 쓸 만큼 열정적이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네, 아내분들이. 그 구슬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구슬하는데 쓰는 비용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에너지를 쓰셨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감동받아서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네. 아내가 바뀐다고 남편이 돌아오느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그럼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보면 이건 사람마다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이제 김 선생 이제 출근하자마자 제가 맨날 잔소리해. 네. 그럼 여기 계속 저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힘들죠. 그렇죠. 예. 이게 상대적이라고. 예. 근데 이제 뭐 또는 이제 김 선생이 와가지고 막 지금 촬영도 안 한다고 그러고 또는 막 자빠져 있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도 않고 나는 김 선생을 왜 붙들고 일을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나도 내쫓고 싶다고. 아, 네네, 맞아. 아니 그게 사람 심리예요. 예. 상대적이잖아. 예. 근데 한 명이 딱 바뀌었어. 너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막 날라리로 다니다가 제가 갑자기 착실해졌다. 아, 그러면은 좀 믿고 써볼만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람은 다 상대적이에요. 예, 다 상대적이다. 왜 그럼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남편이 조금만 바뀌어주면 내가 진짜 이렇게 잘해줄 텐데. 그 생각을 남편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예. 이거는 남편이 잘못을 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내가 잘못을 했죠. 근데 그래서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난 남편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헤어지시는 거예요. 예,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변화예요. 새로운 삶. 그럼요. 그것도 내 변화 아니에요? 고차하고 벤치. 그것도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어떻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예. 그럼 누가 변한 거예요? 남편이 변한 거예요? 내가 이혼을 선택한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죠. 그 스트레스 상에서 벗어난 건 누가 벗어난 거예요? 남편이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내가 벗어난 거예요? 내가 벗어난 거잖아. 네. 이혼을 하는 것도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했고 네. 내가 상황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화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화합을 하는 것도.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가지고 남편을 확 사로잡는 사람이 되겠다. 네. 이런 것도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변할 수 있다. 왜? 사람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바뀌면은 남편이 바뀌느냐, 아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느냐. 네. 첫 번째, 그럴 수 있다. 왜? 사람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뭐 나쁜 놈이면 저기서 뭐 가까이 하기 싫을 거고. 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저기서 가까이 하고 싶을 거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받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잘 받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들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막 헌신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자꾸 드리는 게 네. 이런 문제가 터지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막 과잉 헌신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예, 그럼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또 밖으로 나가요. 예. 그러니까 사랑을 잘 받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거를 쟁취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뺏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내 거를 지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능력이 생기면 이제 남편도 돌아올 수 있다. 네. 원래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바뀌어요. 우리 이제 대인 관계할 때 에너지가 이렇게 큰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약간 기가 죽어서 이렇게 끌려가죠. 근데 그런 거 있죠. 예, 근데 내가 요런 사람이었어.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끌려갔단 말이야. 내가 에너지가 푹 커졌어.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끌려오겠지. 그런 것처럼 내 자존감이 확 높아지면은 남편도 끌어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네.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안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때를 놓쳤을 때예요. 그 문제 해결로 때가 있거든요. 대학도 이제 연령 제한이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사관학교 같은데. 예, 그런 데는 내가 나이 지나가지고 막 노력한다고 거기 입학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뭐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데 나이 제한이 있죠. 네, 만 40. 예, 그러면 내가 만 45세야. 그때 내가 경찰해지라고 공부한다고 이미 커트라인 넘어갔단 말이지.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본가 처가에서 막 문제를 다 알았어. 그리고 집안 싸움까지 났어. 네. 막 집안에 서로 막 전투 일어났단 말이야. 네, 네. 그리고 막 남편도 가출하고 중리사이 막 전투를 벌여.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도 문제라고. 돌아오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면 남편은 못 돌아옵니다. 예, 아내가 아무리 바뀌어도. 남편이 돌아와서도 힘들다. 상황 자체가. 그럼 남편은 못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근데 그런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다가 남편이 외도 주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알리자. 남편이 돌아와서도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와서도 아내한테 헌신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좀 멀리 볼 필요가 그럼요. 있네요. 예, 예. 이 길게 이제 보시고 네. 문제가 이제 빨리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제 외도도 외도 나름이겠죠. 단순히 뭐 이렇게 잠깐 바람을 핀 건지 아니면 뭐 살림을 차려버렸다든지 네.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할 때 네. 이제 이혼을 하세요 마세요 말씀을 안 드려요. 아,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의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내 근데 선택. 네. 근데 이혼을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앞으로 난관이 있는지는 말씀을 드려. 아, 네. 그리고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각오는 해야 네, 각오는 해야지. 어쨌든 뭔가. 네. 그래 판단하는데 도움이 또 되고. 네,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네. 아내보다 남편보다 장사를 하시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아, 그리고 아내가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근데 아내가 이제 장사하느라 바쁜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심지어 상간녀를 안방에까지 들여. 어머, 그럼 시어머니도 봤단 얘기지. 그렇죠. 예. 그럼 또 시어머니가 또 상간녀를 좋아해. 어머, 그런 경우에는 살아야 돼, 헤어져야 돼. 헤어져야죠. 근데 그분 살겠대. 정말요? 어. 어머, 그럼 문제 해결이 됐어 또. 오, 대박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분은 뛰어넘어가겠다는 용기가 있었으니까 뛰어넘어간 거야. 아, 네.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예. 저 같으면 못 그런 살아요. 경우에는 남편과 관계도 개선해야 되지만 시어머니 관계도 개선을 해야 돼요. 아, 예, 시어머니 관계도 개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오히려 상간녀를 이뻐하는 거거든. 예. 근데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는 인정하겠다 이거야. 네. 근데 내가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목표가 있으면은 남편과의 관계뿐이나 시어머니 관계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분은 개선하고 사시게 됐어 결국에. 그러고 나서 뭐 행복하느냐 안 행복하느냐 그분이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까 그분은 행복하겠죠. 네. 우리 시각에는 그거 어떻게 살아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분은 원하는 바를 이뤘어. 뭐 그러면. 응, 그렇지. 네. 그분 입장에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 행복을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건 네.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보편적으로 선이 넘어가 어느 정도 선이 딱 넘어가게 되면 이건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 아내가 아무리 바뀌어도 해결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네. 남편이 진짜 나쁜 놈인 경우. 개새끼. 여기서 나쁜 놈인 경우라고 하는 경우는 뭐 성중독자라든가 뭐 여성 편력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제 그 저희가 얘기할 때 약간 반사회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반사회성? 예, 예. 아, 그러니까 반사회성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쉽게 하면 사기치는 사람들, 네. 사기꾼? 사기꾼들. 사기를 치는 것을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남자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남의 등을 쳐먹고 남을 속이는 것을 유능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반사회성인데,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오면 뭐 할 거야? 또 안에 속이고 또 나갈 건데? 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을 혼나기 싫어서 하는 거고, 아, 네. 목적을 가지고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를 두고 사기를 쳐요? 네, 맞아요. 예.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것을 훔치고, 막, 타인을 막 이렇게 깔아 뭉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이가 없네. 맞아. 그런 사람들.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예, 타인을 속이고, 타인을 착취하고, 막, 타인을 막 이렇게 이용하고, 이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타인을 착취하는 관계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의 대상이에요. 예. 부럽다. 근데 그런 그런 남자는. 연애 때 보통 몰라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 되게 신사적이거든. 좀 사이코패스? 그거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네, 맞아요. 사이코패스, 네. 소시오패스죠. 그분들 되게 신사적이고 연애 때는 막 너무 좋아. 예, 연애 때 너무 좋아.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너무 좋은 걸 딴 년들한테도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서 막 착취하고 막 타인을 막 이렇게 이용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막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경우는 데려오면 뭐 할 거야? 나 또 착취의 대상 되는데? 그거는 좀 내가 착취의 대상이 된다고. 빨리 헤어져야 돼, 그거. 네. 근데 내 인생을 소중히 해야 돼. 근데 아내분들이 단순히 이제 그 보호를 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라든가 네. 또는 뭐 이혼이 굉장히 두렵다든가 네. 뭐 아이에 대한 이혼에 대한 죄책감이 크다든가 이런 문제로 그런 사람들하고도 억지로 살려고 하게 되면 각오를 하셔야지. 내가 착취의 대상이 되겠다는 거. 그런 경우에는 남편을 데려와도 아내는 착취의 대상만 됩니다. 단순히 뭐 성중독이 있다거나 뭐 여성 편력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외도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아내분이 좀 이렇게 캐파 커지시는데 네. 남편을 수용할 수 있는 네네. 남편을 이렇게 막 심적으로 이렇게 안고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의 성욕과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딱 갖추시면은 오히려 남편이 성욕이 아내분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테 끌려다녀요. 근데 이제 기질적으로 또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 학습에 반사회성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아내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남편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속아요, 가끔. 어머. 무서워. 와가지고 막 악어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눈물 흘리시면서 막, 그리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딱 돌아가고 나면, 이게 뭐지? 이걸 딱 느낌이 이제 상담 딱 한 해 끝나고 두 번째 딱 보면, 내가 당했구나. 막 이런 경우도 딱 와요. 상담사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머, 웬일이야. 상담사도 이제 아내한테, 내가 이 정도 노력했지라고 보여주려고. 응. 무섭네요. 근데 그거 아내분들은 아시죠? 살다 보면 알죠? 살다 보면 알아요. 알죠? 살다 보면. 근데 연애 땐 잘 모르죠. 연애 땐 그저 막 나 없으면 죽겠다 그러고 막 또 멋있게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뭐 되게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편이 뭐 아내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제 변화에 대한 한계가 넘어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 변화로서 남편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뭐 성욕이 높다, 여성 편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내분이 성욕이 확 높아지거나 남편 성욕을 확 휘어잡을 수 있을 만큼 뭔가가 된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한테 끌려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뭐 반사회성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미혼 여성들 상담하면요 상담 끝나고 이제 남자 얘기를 꼭 한마디 해드려요. 이런 남자들은 절대 만나지 마라. 어떤? 그러니까 자기 몸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막 진짜 뭐 자기가 뭐 고도 비만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막 중증 알코올 중독 있었는데 막 간다 경화 갔는데 뭐 관리를 안 한다든가. 그런데 계속 술 먹는다든가. 그건 일종의 자학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라. 왜냐면 타인을 학대할 가능성도 높다. 근데 두 번째, 돈 버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돈 버는 거 즐거워해야 돼요. 돈 버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경제 활동하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책임감 없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와가지고 돈 버느라 일하는데 힘드니 막 징징징거리는 그 새끼는 차버려야 돼요. 절대 만나지 마.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막 생활습관 안 된 사람들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뭐 결벽증이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결벽증 있는 사람은 그건 병이고 깨끗하게 유지하더라도 난 깨끗하게 치운 걸 좋아해 라는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야. 그런 사람하고 만나야 사는데 큰 문제가 안 생겨. 부딪히는 게 없어. 또 하나가 이제 타인을 아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제 그 친구들 관계라든가 직장 생활하는 게 동료들 보면은 자기보다 하급자들 또는 약한 사람들 대하는 태도 보면 알아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지. 또 윗사람한테 막 적개심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특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 난 미운 사람 별로 없는데 이런 사람이면 이제 대인관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 나 이건 절대 안 돼. 나 이런 사람 너무 싫어. 이런 거 막 말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이 네 가지 그리고 이 반사회성을 네 가지에 해당되거나 반사회성을 갖고 있는 남자라면 상담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이신가요? 아내분만의 상담으로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살아볼 만한데, 그러면 살아볼 만한데, 자기 몸 확대해, 막 돈 버는 것도 싫어해, 또 뭐 집안 뭐 살림하는 것도 막 못해, 자기 관리 못하는 거거든.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게다가 막 미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 또 막 아내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하니까 아내도 믿겠지. 이런 사람 뭐 어디다 갖다 쓸 거야? 왜 붙잡고 살아야 되냐? 맞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걸 잘한다 그래도 반사회성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내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 뭐 이런 사람들, 내가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살아서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의 외도의 원인이 결핍인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외도의 원인 다 결핍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제가 살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핍이 무지하게 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는 그만큼 결핍이 큰 사람이라니까. 네. 네. 세상을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본다는 건 그만큼 결핍이 크다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 결핍이 큰 거예요. 근데 보편적 이론으로는, 보편적인 논리로는 아내가 남편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면은 남편 들어옵니다. 예, 남편 아내한테 끌려다녀요. 왜? 배고픈 밥 먹어야 되는 심리가 당연한 거거든. 근데 아내가 밥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럼 아내 쫓아다녀야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결핍이 워낙 커. 예, 무지하게 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아내분이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될 분들은 아니다. 물론 꼭 안 되는 법도 없어, 근데. 될 수도 있다. 네. 꼭 안 되는 법도 없어. 아내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야. 아까 그 상간녀 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까지 네네. 봤다는 그분처럼. 네. 내가 남편의 그 결핍을 받아줄 수 있는 만큼이 되면 남편은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맞아요. 네.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내가 남편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네. 그래서 심리 상담, 그 부부 상담, 외도 상담을 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돼야 돼. 아내분은 네. 큰 개념으로 남편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네. 근데 아내도 결핍 있잖아, 그죠? 있죠. 사람은 누구나 네. 결핍이 있다고 알고 남편으로부터 결핍을 받아낼 수 있는, 결핍 해결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두 가지가 능력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네. 남편을 통해서 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그게 사랑을 하는 거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편을 안 고치고 나 혼자 고치고 부부 상담 받고 한다고 해결이 되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